안녕하십니까. MBC 영남에서 마련한 단체장 릴레이 대담 민선 7기 새 희망을 그린다 문철진입니다. 오늘은 거창군입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공무원 출신으로 지난해 말 퇴직 후 거창군수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구인모 거창군수가 앞으로 4년간 만들어 나갈 거창군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구인모 거창군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함께 이야기를 나눌 거창군 출입 기자죠. MBC 영남 이준석 기자도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선 조금 늦었지만 당선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취임 소감 많이 이야기하셨을 텐데 예.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저에게 영광스러운 거창군수의 소임을 맡겨주신 우리 7만 거창 군민과 향우님들에게 한없는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선이라는 기쁨도 잠시이고 우리 거창군을 서부 경남의 중심지로서 과거의 옛 명성을 되찾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소임과 많은 해난 사업을 해결해야 한다는 느낌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임기를 다하는 날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민생과 군정을 살피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국의 위스턴 처칠경은 총리 취임 직후 연설에서 내가 바칠 것은 피와 땀과 눈물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제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거창 발전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취임하신 이후에 소통과 화합을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거창군은 3대 해난 사업이 있습니다. 거창 법조타운, 거창 국제 연극제, 그리고 가조 온천 관광지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우리 거창군의 발전을 앞당기는 사업이지만은 지금은 우리 거창군의 발전을 저해하는 해난 사업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저에게 군정을 맡긴 것도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라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요구이고 또 저도 이것을 푸는데 저의 역량을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는 바로 소통과 화합입니다. 지금 우리 거창 군민들의 삶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창 군민은 우리 거창은 변화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갈등과 반목이라는 길 터널 속을 빠져나와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된 거창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 이준석 기자. 네. 자, 이런 변화의 바람 속에서 거창은 자유한국당 소속 구인모 군수가 당선이 됐습니다. 네. 어떤 의미로 봐야겠습니까? 네, 전국에서 거세게 불었던 민주당 바람이 거창에서는 잠잠했습니다. 선거 결과는 예상대로였다는 게 일반의 평가였습니다. 먼저 군수님이 거창 부군수 그리고 경상남도 문화체육관광국장 등을 역임하면서 쌓은 풍부한 행정 경험과 후보 본인의 경쟁력이 유권자의 표심을 얻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거창 출신의 김태호 전 지사가 한국당의 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것도 군수님께 어느 정도 도움이 됐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네. 금방 군수님 말씀대로 모든 투표구에서 앞섰지만 득표율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군수님이 43.48%, 그리고 민주당 김기범 후보 30.33%, 네. 무소속 안철호 후보가 22.77%로 군수님에게 과반 득표는 주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이. 이 뜻은 모두의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고 화합하는 군정을 펴달라는 국민의 뜻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자, 군수님 취임하신 지 이제 한 달 조금 안 됐습니다. 취임 이후 가장 먼저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예, 당선되고 취임하기까지 한 달이 조금 지났는데 정신없이 달려와서 그런지 1년이 벌써 지난 것입니다. 네. 저는 먼저 당선이 되고 나서 취임하는 날까지 약 보름 동안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름 동안에 저는 군정의 해난 사업들을 챙기고 현장도 직접 뛰어봤습니다. 취임식을 하고 나면은 또 해난 사업들을 상세히 보고받을 시간과 현장을 다닐 만큼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는 약 한 20-30가지의 해난 사업들을 직접 현장을 점검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거창군의 해난 사업인 거창 법조타운, 국제연극제, 가조 온천 관광지도 뚫어봤습니다. 또한 우리 군 농산물 유통 시스템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과수농가와 함께 안동시의 농산물 유통시설도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7월 2일 날 취임하고 나서는 각 실가별 업무 보고와 그리고 어제까지 12개 읍면에 대한 군민들을 직접 만나 뵙고 군정에 대한 의견도 청취했습니다. 그 중간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 직접 방문을 해서 우리 군의 또 제공약 사업인 남부우회도로 사업을 비롯한 우리 국비 확보를 위해서 직접 방문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으로는 안보 보훈단체, 그리고 장애인단체, 시장 번영회, 공공근로 청소년들과 만나 이분들의 어려운 이야기도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바라는 일에 대해 가지고 어떤 바람이 있는지를 직접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거창군 현안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꺼내볼 이야기는 거창구치소 문제입니다. 2014년부터 거창구치소 문제로 찬반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면서 지역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일단 이준석 기자가 거창구치소 문제 어떻게 시작이 됐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정리를 먼저 해주시죠. 네, 거창군이 법조타운이라는 이름으로 구치소 조성 사업을 추진한 건 2010년입니다. 기존의 법원 검찰을 이전하고 규결소와 미결소를 수용할 수 있는 교도소와 구치소를 지어달라고 법무부에 건의한 겁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터 보상을 시작했고 2015년도에 착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양동인 전 군수가 구치소 외곽 이전을 법무부에 건의했고 그리고 협의를 했지만 법무부는 원안을 지금 고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공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구치소 문제를 둘러싼 국민들의 견해 차이, 즉 갈등 심각합니다. 왜 교육도시 거창에 굳이 교도소를 지어야 하느냐, 그리고 학교 밀집 지역과 가까운 곳에 또 지어야 하느냐. 그래서 학부모와 국민들의 반발이 거셌고 반대운동은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반면 구치소를 지으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논란은 할 만큼 했으니 이제 끝내자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구치소 문제는 지난해 국무조정실 25개 갈등 과제의 하나로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거창군은 지난 3월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해서 거창구치소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아직 별다른 결과물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군수님의 어깨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네, 이런 갈등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신가요? 예, 방금 이준석 기자가 말씀하신 대로 거창 법조타운 건립은 법무부의 국책 사업입니다. 또 이 역시 우리 거창군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건립 장소를 두고 우리 군이 심한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이 문제가 거창 발전에 발목을 잡는 현안 산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건립 장소가 현재의 성산말이냐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하는데만 문제에 집중을 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국민들의 의견을 한데 뭘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거창군의 조례에 설치되어 있는 거창구치소 갈등 조정 협의회에서 찬반 양쪽이 수긍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협의회에서 제시된 이러한 방안을 가지고 또 우리 거창 군민의 대표 기관인 거창군 의회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결 방안에는 여론조사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창 군민의 뜻이 모아지면은 또 정부와 국무조정실과도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지혜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우리 거창 군민들이 한 마음을 모으면은 이 문제도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셨는데 양쪽이 수긍하는 방안 과연 내놓을 수 있을지 또 그건 언제쯤 가능할지 좀 궁금합니다. 예. 그래서 저도 취임하기 전에도 이 문제를 제가 챙겨봤고 또 취임 후에도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제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창구치소 갈등 조정 협의회를 이달 중에 개최할 것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거창군 의회와 넘기면은 얼마 되지 않아서 좋은 또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거창 군민들은 이 문제를
원안이든지 안 그러면 장소를 옮기든지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거창국제연극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거창하면 연극제가 떠오를 만큼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행사인데 이원화되면서 걱정이 많습니다. 예.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신가요? 예, 잘 아시다시피 거창국제연극제는 전국에서 군의 기초단체로서는 드물게 30년간 개최해온 문화적 가치가 큰 우리 군의 소중한 문화예술 자산입니다. 제 역시 작년에 도의 문화관광체육국장과 그리고 군수 후보 시절부터 또 우리 거창국제연극제가 명성을 되찾고 민간이 하나가 되는 연극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고심을 해왔습니다. 저는 당선 이후에 취임 전까지 민간단체인 거창국제연극제진흥회측과 몇 차례 협의를 가졌습니다.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우리 거창군에서는 먼저 수성대 장소를 제공하고 또 거창군 입구에 야립광고판이 있습니다. 야립광고판에 대한 홍보와 그리고 후원 명칭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이 연극제 정상을 위해서 두 가지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저희 이제 행정기관에서는 또 예산 지원은 최대한 행정과 예산 지원을 많이 해주고 또 민간 단체에서는 최대한 자율성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민간 단체에서도 우리 거창의 문화 수준을 한 단계 상승을 시키고 또 많은 관람객을 유치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지금 과거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예산의 투명성, 집행성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의 투명성을 집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금 금년 7월 이달 중에 우리가 제1회 추경이 지금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미 편성되어 있는 도비도 군비 매칭을 조건으로 해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군의회가 충분히 설명해서 또 군비가 확보되면은 도비도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군수님이 선결 과제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산의 투명한 집행 장치 예. 이걸 마련하고 예. 군의회가 예산을 승인하더라도 연극제를 제대로 열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군의회는 추경 예산안 의결을 오는 26일 할 예정이고 연극제 개막은 다음 달 3일입니다. 예산 승인을 하더라도 일주일 만에 예산 집행해서 연극제를 열어야 한다는 것인데 제대로 준비할 수 있을까? 제대로 열 수 있을까 하는 걱정 맞습니다. 어떻게 준비하실 겁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상 선거가 6월 13일 끝나고 또 우리 거창군 의회에서는 7월 23일부터 8월 1일까지 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 임시회 기간 동안에 제1회 추경안이 우리 군 집행부에서 제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하고 난 이후 당선 전까지 이 문제를 챙겨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거창군 의회에서도 또 이러한 촉박한 금이고 일정을 가지고 과연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많은 걱정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간단체인 거창국제진흥회에서는 벌써 작년에 이 국제연극제가 끝나고 난 이후 지금까지 아마 나름대로 준비를 해왔던 것은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촉박한 기간이지만은 우리 거창군의회에서 또 예산 편성이 된다 그러면은 금년에는 민간이 하나가 되는 국제연극제가 되지 않겠는 연극제를 개최하고 과거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창하면 또 가조 온천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좋은 자연 환경을 갖추고 있지만 또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 가조 온천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활성화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예, 우리 가조 온천 관광지는 또 pH 농도가 9.7로 전국의 최고 강알칼리로 또 피부 미용과 피로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되고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가조 온천 관광지는 1992년도에 지정돼서 벌써 26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에 사실상 이 사업도 진척이 되지 못해서 또 우리 거창군을
거창군의 발전을 바라는 우리 국민들이 많은 또 신명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이금이고 가조 온천 관광지가 이렇게 늦어지고 발전이 안 된 이유도 지주개발 조합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거창 온천 관광지 내에 있는 지주들이 약 한 80~90%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지주들은 약 한 130명의 지주가 되는데 그 중에서 한 120명 가까운 지주들이 민간인들입니다. 이렇게 발전이 지지하다 보니까 이 지주들은 첫째 이 단독주택과 공공 택지 주택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달라. 안 그러면 아예 가조 온천 관광지를 해제를 해달라 하는 이런 요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구들은 실제로 온천 관광지법상 맞지 않기 때문에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찾고 있기로는 우선 이러한 약 한 7만 평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우리 거창군이 일부분의 토지를 매입해서 우리 군에서 직접 이제 투자를 한다든지 또 민간을 투자를 유치해서 발전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또 가조 온천 관광지와 인접해 있는 우리 군유지라든지 또 공유지를 활용해서 연수라든지 다른 또 이 스포츠 시설을 유치할 그런 생각입니다. 특히 이 지역은 또 온천이 발달해 있을 뿐만 아니고 인근에 골프장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연계해서 시킨다면 얼마든지 투자 유치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자,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100세 시대 이제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항노화, 그 노화를 늦추는 이런 어떤 사업들에 많은 지자체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거창군도 항노화 산업을 하시기에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100세 시대의 항노화 산업은 아주 또 미래가 밝은 전망이 있는 사업들입니다. 우리 경남 지역은 항노화 산업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요건들을 갖추고 있는데 특히 우리 거창군은 더 최적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거창은 물이 좋기로 유명합니다. 덕유산 자락에서 시작되는 물은 월성 계곡을 따라 거창 앞을 흐르는 이천까지 바로 주위에서 물이 유입되지 않는 그러한 청주수입니다. 두 번째로는 거창은 최상의 또 항노화 원료 생산지입니다. 우리 거창은 지리산, 덕유산, 가야산 3대 국립공원과 그리고 인근에는 1000m가 넘는 산들이 23군데나 됩니다. 바로 고산 천국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고산 천국에서 생산되는 임산물과 약초 생산은 탁월한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생산되는 산양삼, 더덕, 그리고 오미자 같은 것은 전국에서 최고로 맛과 효능이 뛰어나다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거창은 전국 최초로 항노화 힐링 특구로 지정된 곳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는 전담 인력과 또 조직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화된 지원 정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 환경, 또 품질 좋은 원료, 또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갖고 있는 우리 거창군이 항노화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말씀대로 지리산, 덕유산, 가야산 이런 명산과 그 3대 국립공원으로 둘러싸인 곳, 거창은 항노화 사업을 하기에는 최적지인 것 같습니다. 취임하시고 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항노화 사업 혹시 둘러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취임 전까지 이런 모든 사업들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먼저 제가 가조면 수울리에 조성되어 있는 항노화 힐링랜드 사업은 2020년까지 18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전국 최초로 산악형 Y자 출렁다리를 설치하고 또 치유의 숲과 식물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가조면은 대구에서 30분 되면 올 수 있어 또 입지 조건이 매우 좋고 또 기존의 온천지구와 친환경 대중골프장이 있어서 관광 인프라가 있어 앞으로 항노화 체험의 최적지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고제면입니다. 고제면은 폐제 산림 레포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2020년까지 330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곳은 작년에 이미 생태 교육장을 개관해서 지금 교육을 많은
분들이 교육 장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또 과거 폐도가 된 국도에다가 이 봅슬레이 시설을 건립해서 산림에서 즐길 수 있는 산악 관광 시설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남상면의 월평리에는 약 한 10만 평 규모의 다양한 그 수생식물이 공존하는 국내 최대의 수변 생태 공원인 거창 창포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라또 항로화 산업 특수 시책으로 우리 가막산에 정상부에 한 1만 평 규모로 광국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제 임기 내에 잘 마무리할 수 있다면 우리 거창군이 대한민국의 항로화 중심 도시로 성장 발전할 것입니다. 네, 거창군이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항로화 산업을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자치단체는 전국에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항로화 산업의 방향성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 거창군은 인근 산청군이나 함양군보다는 조금 늦게 뛰어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거창군이 또 항로화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자원을 활용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군만의 항로화 산업 경쟁력은 바로 온천과 풍부한 산림 자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관내 대학과 기업 그리고 민간 전문가와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온천과 연계한 특화 상품을 만드는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이달 11일에 북상에 있는 농업회사 법인 준공식을 다녀왔습니다. 이 회사는 정부의 농촌 자원화 복합 사업에 선정되어서 덕유산 자락에서 생산되는 품질 좋은 임산물을 원료로 하는 화장품을 만드는 주식회사 하늘과 호수입니다. 또 이 회사는 우리나라 유명 백화점과 미국을 비롯한 또 해외도 매출이 5군데나 되는 경쟁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 이러한 또 항로화 기업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풍부한 임산 자원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이 탄생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행정이나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지로 거창군도 선정이 됐더라고요. 거창읍 대동리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추진이 되는 겁니까? 도시재생 사업은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공약 사업 중에서 가장 역점적인 추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넓고 쇠퇴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인데 또 우리 거창군도 이 도시재생 사업으로 낙후된 지역 개발을 통해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공동체를 활성화시켜 정감 있고 살만 나는 마을을 만들 계획입니다.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우리 거창군의 사업으로는 거창읍 교통체증 해소, 남북 우회도로 개설, 그리고 동산마을 세 곳을 특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먼저 우리가 대동리에 있는 동산마을은 악취에 대한 민원과 그리고 노후화된 주거 환경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어서 금년도 7월 초에 저희들이 이미 도에 이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 동산마을이 꼭 도시재생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이 마을에 또 어린이 돌봄 거점센터, 노후 주거지 정비 사업, 도시숲 같은 다양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은 우리 거창읍 시가지 활성화 또 확장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올 하반기에 우리 거창읍 전역에 대한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용역을 실시해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창군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번에는 군수님께 개인적인 질문들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구급 공무원으로 시작을 하셔서 경남도 문화관광체육국장 여러 보직들을 거치셨습니다. 오랫동안 행정을 하셨는데요. 예. 개인적으로 행정에 대한 어떤 철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던 해인 1978년도에 구급 공무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방직 또 국가직을 거쳐서 또 한때는 고시 도전을 위해서 제가 공무원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다시 이제 1986년도에 경남지방 7급 공무원으로 다시 공직에 복귀를 했습니다. 또 고향 거창군에서 시작해서 또 경남도를 거치는 동안에
의령군에서 제가 면장을 하고 또 과장까지 하고 또 도로 들어와가지고 도에 또 과장, 국장까지 지내고 한때는 또 우리 고향에서 부구수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공직 생활을 35년간을 하면서 제가 이제 평소에 좋아하는 고사성어가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 사기에 나오는 이 말은 주머니 속의 송곳이라는 뜻으로 재능이 출중한 사람은 항상 남의 눈에 띄게 마련을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또 행정이나 기업이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전문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또 실력을 갖추고 있으면은 언제 어디든지 능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또 우리 공무원들과 후배 공무원들, 그리고 우리 거창군의 공무원들에게도 자기 맡은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되라는 뜻으로 이 고사성어를 즐기고 있습니다. 거창 가북면에서 20대 공직을 시작해서 그 여러 곳을 거쳐서 거창 군수로 이렇게 복귀하셨습니다. 그 군민과 공무원들과 어떻게 소통하는 행정 어떻게 실천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정말 지금 요즘 사회에서 소통 또 협치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 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이 소통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제 마음속으로 막 이청 득심이라는 말을 새겨놓고 항상 실천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이청 득심의 뜻은 귀를 기울여서 또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흔히 이제 말하는데 3년이 걸리고 듣는데 60년이 걸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경청한다 하는 것이 어렵다 하는 그런 뜻을 알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말하는 것은 지식의 영역이고 듣는 것은 지혜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는 말을 잘하는 군수보다는 말을 잘 듣는 군수, 또 남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그 경청의 군수가 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한 방안으로 우리 또 군민들과의 대화의장도 마련하고 또 이동 군수실도 운영을 해서 언제 어디 장소에서나 우리 군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그런 군수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거창 가볼 만한 것도 많고 문화 자원도 풍부합니다. 이를 활용한 관광 활성화 정책 공약 소개해 주시죠. 예. 저도 이제 후보 시절에 우리 거창군을 4대 근역별 항로와 웰리스 관광 벨트화를 통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또 잘 아시다시피 관광은 또 공장 없는 굴뚝 없는 공장이라 해서 우리 거창군뿐만 아니고 전국에 아마 지자체도 관광산업 육성을 시키는데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제 거창군은 4개 근역으로 나누면은 첫째는 이제 동부 근역이 이제 가조하고 가북입니다. 여기에는 항로와 힐링랜드를 포함해서 지금 가조 온천과 그리고 온천을 연계한 치유 또 휴양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거창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서부 근역입니다. 이 지역은 북상 위천 말입니다. 여기에는 명성 잘 알려져 있는 수성대가 있는 지역입니다. 또 황산 전통 한옥마을, 또 금은산 자연 휴양림을 잘 활용을 해서 체류형 관광지로 발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남부 근역이 거창읍, 남아, 남상, 신은면이 여기 해당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남상면의 창포원 그리고 신은면은 거창 사건 공원 사업소에 가을마다 국화 전시회가 있습니다. 이런 국화 전시회 그리고 가막산의 강국단지를 조성해서 테마별 관광 코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북부 근역이 주상 운영 고지입니다. 여기에는 빼제 생태 교육장이 있습니다. 이미 작년에 개관됐는데 여기 고제에 스피드 익스트림 타운 또 자연 휴양림을 추가로 해서 산악 관광의 명소로 발돋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통 중심 도시로 재도약하겠다 공약을 하셨는데요. 예. 함양과 울산 고속도로, 또 국도 3호선 확장 공사 조기 완료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실제로 우리 거창은 옛날에 국도 3호선에 있어가지고 또 남부에서 서울로 올라가 김천을 통해서 서울로 가는 그런 교통 중심의 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강력 교통망이 없어가지고 이 교통 여건이 상당히 아주 열악합니다.
이제 최근에 광주 대구가 이제 고속도로가 4차선이 되고 나서 외부에서 조금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지만은 교통 여건이 빨리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거창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사가 울산 함양 울산 간 고속도로 또 국도 3호선 확장 공사가 시행 중인데 이러한 사업들이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또 중앙부처를 찾아서 또 경남도를 찾아서 국도비 마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되면은 우리 군은 또 이 광주와 함양 고속도로가 되면은 또 남단에 동서 교통망이 확충됩니다. 또 되고 국도 이 3호선이 지금 확충이 된다면은 남북을 가로로 지르는 남부 내륙의 교통 중심지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또 우리 거창군이 과거와 같이 또 교통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제가 이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 거창 군민들이 이제 바라는 사업이 바로 달빛 내륙 고속철도입니다. 대구에서 강주 간 이어지는데 이번에는 반드시 우리 달빛 내륙 고속철도 거창역 역사를 유치해서 이러한 우리 국민들의 희망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마 남단의 이제 동서축 또 남북을 이루는 측 또 철도 역사가 유치되면은 아마 우리 군도 과거에 교통의 중심지답게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국민 모두가 행복한 맞춤형 생활복지도 약속하셨습니다. 맞춤형 생활복지가 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예, 맞춤형 생활복지는 우리 거창 국민이 누구나 차별 없이 전생에 걸쳐서 복지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겠다는 하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행정이 실제로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거창군은 다른 지역과 달리 지금 5군데 행정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창, 주상, 이청, 남상, 가조면인데 여기에는 우리가 다른 면보다도 다른 주민자치센터보다도 간호사라든지 또 사례관리사를 20명 정도 더 투입을 해서 우리 복지센터를 찾아오는 국민들이나 또 어려움에 처해 있는 또 계층들을 찾아가기 위해 실제로 이제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지역보다도 좀 특이한 제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이제 공약 사항으로 건강주치 제도가 있습니다. 이 건강주치 제도는 실제로 이제 정신질환자라든지 또 암 환자라든지 또 뇌질환 환자라든지 이러한 분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 거창군에 있는 또 의사협회와 잘 협조를 해가지고 1대1로 이러한 건강주치 제도를 도입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애인 재급 재활 시설을 이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여기 되면은 우리 장애인들 일자리 창출, 그리고 다문화 가정이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또 복지 소외 계층에 대해 가지고 다양한 지원책을 확대해 나가 있습니다. 네, 농가 소득 1억 원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또 공약을 하셨거든요. 예. 어떤 방안이 있겠습니까? 예. 우리 거창군은 현재 인구가 약 한 6만 2,700명, 한 6만 3천 명 됩니다. 이 중에서 한 25%, 약 한 15,000명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정형적인 이제 농업군입니다. 실제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금 농촌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또 소득을 또 창출할 수 있는 것이 참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공약 중에 농가소득 1억 원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약속이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농업인 월급제 시범 추진을 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이 시책은 우리 농가에서 농작물을 생산해서 연간 소득의 약 한 30%, 60%를 미리 저희들이 농협과 협조를 해가지고 월급제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을 추수라든지 또 생산되는 이 가을 무렵에 이 소득이 되면은 그걸 이제 상환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농업재 안정 자금 지원 계획입니다. 지금 기후 변화가 심해서 우리 거창군 같은 경우에도
3월 달에 설해가 왔습니다. 그리고 4월 초에는 또 이상 저온 기온이 내려와서 우리 거창 사과 농가들이 많은 피해가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좀 보험 제도도 또 특약 제도도 있게 해가지고 또 농협의 그러한 보험 제도, 이러한 보험 제도를 거의 이제 사후에 지급하는 그런 제도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먼저 이러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또 농가 안정 자금이라든지 또 뭐 자식들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학자금이라든지 이런 걸 먼저 선 지급을 하고 후 이제 정산하는 그러한 이제 농업체의 안정 자금 계획을 제도를 시행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육성하겠습니다. 농업의 6차 산업은 생산, 또 판매, 유통, 또 체험에 이래까지는 사업인데, 이러한 사업들을 우리 거창에서 생산되는 또 산양삼, 또 오미자, 더덕, 블루베리 이런 것들을 6차 산업과 접목을 시켜서 농가 소득에 크게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귀농귀촌 1번지 거창 공약도 하셨는데 예, 먼저 지원 정책 소개해 주시고 예, 또 농촌을 돌아보면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거나 귀농귀촌에 반대하는 원주민 의외로 많습니다. 예. 원주민과 그 귀농귀촌인의 상생 방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거창군은 실제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또 청정한 자연 환경, 그리고 교육 도시, 그리고 또 문화예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우리 귀농귀촌들이 전국에서도 아마 가장 많이 찾는 그런 군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거창군에서는 과거에 이러한 또 귀농귀촌 정책을 잘 펼쳐서 아마 또 우리 경남 도내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가장 앞서가는 귀농귀촌 군입니다. 지금까지 약 한 3,097세대에 약 한 6천 명이 지금 귀농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0년까지는 4천여 세대, 한 7천 명이 귀농귀촌 우리 거창군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펼 수 있겠습니다. 가장 이제 이 중요한 귀농귀촌은 실제로 우리 거창군의 인구 증대에 기여했다는 측면입니다. 우리 거창군 같은 경우는 한 해에 사망하는 인구가 약 한 700에서 800명 정도가 되고 출생 인구는 200명 미만입니다. 그러면 한 해에 이제 자연 감소가 600명에 그치는데, 그래도 꾸준히 6만 3천 대를 유지해온 것이 바로 귀농귀촌 이러한 인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거창군의 인구가 감소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 거창군이 또 귀농귀촌 인구를 유입하지만은 우리 거창 군민들과 상생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제도를 펼쳤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바로 이제 귀농의 집입니다. 우리 12개 읍면 중에 약 한 18군데가 귀농의 집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귀농귀촌을 하려는 이제 의사를 가진 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6개월 동안 거기 있는 우리 마을 주민들과 같이 살면서 원주민들과 교류를 하면서 정말로 내가 거창군에 와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우리 또 먼저 온 귀농분들하고 또 멘토를 연결시켜준다든지, 그리고 먼저 또 와가지고 성공한 이제 귀농 농가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귀농 투어를 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또 시군과 달리 약 한 600만 원에 되는 영농 정책 자금도 우리 군에서 이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들이 결국 귀농귀촌 많은 분들이 우리 거창군을 찾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다른 시군들도 우리 거창군의 이러한 우수한 사례를 벤치마킹했기 때문에 과거 같이 이제 우리 거창군을 찾는 것이 조금 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또 이러한 더 좋은 실책들을 펼쳐서 우리 경상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귀농귀촌 1번지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자, 이준석 기자, 취재기자로 현장에서 취재를 하다 보면 거창 군민들이 새 군수에게 어떤 점들을 많이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네, 대담에서도 나왔지만 거창군에는 지금 풀어야 할 숙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행정 경험이 풍부한 구인모 군수라면 잘 해결할 거다, 이런 기대가 큽니다. 특히 이제 경청하는 군수, 소통하는 군수가 되겠다는 약속에 대한 기대도 컸습니다.
군정 목표 첫 번째가 군민 공감 소통 화합입니다. 군정 목표대로 민주적이면서도 일 잘하는 군수가 돼달라 국민들의 바람이었습니다. 네, 군수님 끝으로 앞으로 어떤 군수가 되겠다 각오의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우리 7만 거창 군민들과 향후님들께 저에게 거창 군수라는 영광된 자리를 맡겨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와 700여 거창군 공직자들은 우리 거창군의 서구 경남의 중심지로서 또 경남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 거창군 공무원들은 열심히 일을 하는구나. 이제 우리 거창군 공무원들도 안 되는 일이 없구나 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큰 거창 도약, 군민 행복 시대를 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과 향후님들께 많은 응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구인모 거창군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보도국 이준석 기자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취임사를 통해 소통과 화합으로 더 큰 거창의 도약을 약속했습니다.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커져가는 거창군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MBC 영남에서 마련한 단체장 릴레이 대담 민선 7기 새 희망을 그린다. 오늘은 구인모 거창군수와 함께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